네, 지난주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철인 3종 경기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둘러싼 의문, 그 배경에 어떤 폭행이 있었는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운동을 중탁을 하고 밥을 굶고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하는데 쪄 있잖아요. 지금 8.8일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노? 너무 많이 마시. 네 탓이잖아. 3일 굶자. 오케이? 이제 잘못했을 때 우리 굶는 거라고 책임지기로 했잖아. 뭘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는 거야? 얘 또 막갔네. 아휴, 니 지금 얼굴 돌아가는 거 정신병 돌겠는데? 내일부터 니 뭐 쿵한 표정 보인다 하면 니는 가만 안 둔다 알았어. 니는 니 스스로 일요일까지 먹을 자격이 없어. 알았어. 그건 내 권한이야. 생각도 권한이야. 니 책임이야. 니 거짓말한 것에 대한 니 책임이야. 알았어. 나가. 요거를 거짓말해서 걸렸지. 이빨 깨물어. 그거 뒤로 돌아. 왜 거짓말해? 죄송해. 죄송한 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어디 있어? 당연하시고 콩비니지 제가 그랬습니다. 숙현이가 당했던 그런 모든 이야기를 하고 경주시청에 찾아갔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이라도 김 감독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잘못이 있으면 당장 귀국시켜서 트라이슬론 팀을 해체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하고 저는 뭐 그 말만 믿고 집에 왔는데 10일에서 보름 사이에도 연락이 없었어. 제가 새로 전화를 했죠. 내가 진정된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돈을 경주시청에서 2-3천만 원 들여갖고 전지훈련을 보냈는데 그러면 지금 뭐 귀국시킬까요? 이 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감독이라도 귀국시켜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감독이 없으면 훈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카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고소장을 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동료했던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도 하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뭐 입단속을 뭐 시켰다 뭐 그런 뉘앙스. 자, 저 녹취록을 저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듣는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좀 오래 듣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경기가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운동 경기입니다. 수영, 사이클, 달리기 이 세 종목을 계속해서 하는 운동이어서 정말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운동인데 이 선수가 어쩌면 육체적 한계는 극복했지만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말이죠. 정말 기성세대 또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는 스포츠 지도자들 현장에서 이게 뭐 비단 여기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재형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거 뭐 참 참담한 일인데요. 저는 제일 먼저 잘못된 것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행이 이뤄지고 신고가 들어갔으면은 경주시청이나 이런 데가 바로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방치했잖아요. 이게 2월이든 4월이든 왔으면 벌써 조사를 해도 벌써 했었어야 될 일인데 방치하고 아무 손도 안 댔단 말이죠. 저기 고소하라고 그럼 그러니까 고소하십시오. 막 저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남의 말 하듯이 그거 하려면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정도의 문제 정도는 내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그렇죠. 그냥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왜 문제가 됩니까라는 저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보는 것들이 관행이고 이런 것들이 문화였다면 우리 체육계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예. 작년 심석희 사건 이후에 예. 문체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게 1년 반 동안 뭐가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와서 정치권이 뭐 다시 또 대책을 내놓고 대통령께서 지시하니까 어떻게 지금 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저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예. 가장 기초적인 수칙만 지켰어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지키지 못할 매뉴얼을 뭐하러 만듭니까? 저는 이 점에서 저는 이 받아들이는 이 모든 관계 기관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이 방조 책임, 여기에 대한 이게 그 침묵으로서 일관했던 거,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던 거, 이게 전 더 큰 책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가 갖고 있었던 뭐 장점이라면 뭐 여러 가지들 세계적인 뭐 스포츠 뭐 강국이 됐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엘리트 스포츠인을 키워내는 과정에서의 지도 과정 이런 것들은 수차례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이번 사건으로 이제 뭐 더 부각이 됐지만 과거에도 많이 언급이 됐었던 거잖아요, 교수님. 뭐 거의 반복적으로 벌어졌던 일이고 반복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요. 더 가슴이 아픈 건 23살 저 하나의 꿈을 위해서 말씀하신 사이클, 수영, 엄청난 훈련들을 해 왔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온통 폭력을 얼룩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하고요. 저도 19살짜리 딸을 두고 있는데 저런 소리 들으면 진짜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학이 잘 되고 성적이 좋아진다는 강압을 갖고 있고 이 강압 속에서 이 강요 속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훈련을 마구잡이로 과거식으로 시키고 근데 이 마구잡이 훈련 속에서 폭력은 행사되고 근데 이 폭력을 진정해서 알리면 그 체육회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구도가 연속됐을 때 저는 당연히 폭력은 그냥 일상화되는 거고 그 폭력은 내면화되는 거고 그러면서 선수들이 자존감도 잃게 되는 거고 꿈도 잃게 되는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구조를 깨는 문제가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포츠 교육 내에서 어떤 침묵의 카르텔 아니면 권력의 카르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폭행을 주도적으로 했었던 팀 닥터는 감독의 뭐 고향 선배라고 하고 이 선수들이 머물렀었던 숙소는 같은 선배 선수의 집에서 월세를 내고 살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있던 그 기성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카르텔에 선수가 그냥 그 안에서 옴짝달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던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이런 경우들이 사실 이게 알려져서 그렇지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제 일종의 감독이 선수에게 갖는 권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전권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그런 어떤 선수 입장에서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학부모에게까지 권한을 행사해서 학부모를 무릎 꿇린 사례까지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계 전반에 이런 게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해자로 지목이 돼도 선수나 코치진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에서 끝이 나지 보통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만 손해를 보고 이제 어느 팀에 가도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폭로 자체에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번 건의 경우에도 이 최숙현 선수가 2월에 경주시청에서 부산으로 옮긴 후에 그다음에 경주시청 감독이나 팀닥터 그다음에 선배 2명을 고소했다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작년부터 대한체육회에서 강조를 했던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에도 폭력 신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 고인과 하루 전까지 전화 상담을 했는데도 최숙현 선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나 말해도 내 억울함은 풀리지 않겠구나라는 절망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카르텔에서 생기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빨리 풀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었던 팀 닥터라는 사람 있잖아요. 장 소장님. 그 사람은 이름은 팀 닥터인데 뭐 정식 의사도 아니고요. 뭐 정식 물리치료사도 아니었다는 것 같고 그냥 감독의 뭐 고향 선배였다? 이렇게 조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밝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팀닥터가 됐는지 그 과정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감독 나쁜 사람이고요. 이 때린 팀닥터 정말 나쁜 사람이고 더 나쁜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을 진정받고 알려줬는데도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추측하건데 혹시 이렇게 이 최숙현 선수가 그 진정을 넣었을 때 진정을 받은 시청이나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야 이런 진정이 들어왔어라고 혹시 이 감독과 팀닥터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이 선수가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부산으로 옮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해보는데 이러한 부분도
정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업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우리 뭐 제가 종사하는 언론계, 법조계, 뭐 학교 이게 사실 굉장히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좁은 그 권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한번 내가 어떤 일로 조금 튀어서 어떤 이 꼬리표를 받게 된다. 이거에 따른 그 불안감이 워낙 크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도 쉽게 해결되지 못할 거다. 이런 절망감이 극단적 선택으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들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 우리 스포츠계가 지난번에 심석희 선수 관련 성폭력 관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자정 작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일선으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면 뭐 합니까? 이게 우리가 뭘 대책을 만들면 그게 실효성 있게 그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안 돼요. 저는 지금 좀 딱한 게 사실 작년 1월에 문체부가 종합대책 발표할 때 장관이 도종환 장관이었거든요. 지금 국회 문체위원장이에요. 또 네.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또 아마. 근데 그럼 이 대책이 도대체 그럼 또 이게 제2, 제3의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라도 그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는 정말 우리 스포츠계 폭력의 대물림들. 예. 선수가 받은 사람이 코치가 돼서 또 돌려주는 예. 이런 모습들도. 그다음에 모든 건 성적만 내면은 그냥 용인되는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은 제도로서 막아야지 이게 자정 노력으로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차제에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다시 이런 부끄럽고 야만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말 문명적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 자꾸 또 만들면 뭐 합니까? 저는 이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2살의 이 최숙현 선수가 느꼈을 당시의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짐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에는 이 선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게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 또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한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인정하십니까? 방금 한 말씀만 해주시죠. 최숙현 선수한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따로 없으세요? 방금 한 말씀만 해주시죠. 다음에 좋은 일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됐습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똑같아요. 저거나 저거나 뭐. 고소장 접수하면서 그때 그 얘기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고3 때도 전주를 갔을 때 몰래 사 먹다가 걸려서 그런지 빵을 20만 원치 사가지고 어린 선수들 3명이서 새벽까지 먹고 토하고 다 먹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래 한 적도 있다고 식고문을 했는 거죠. 숙현이하고 찍은 가족 사진도 하나 없고 집에 가면은 많이 먹고 체중을 늘려서 오는지 하여튼 집에 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같이 한 시간이 너무 없는 게 지금 제가 제일 후회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자, 김민우 변호사님, 그러면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고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나 코치진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이번에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질 텐데. 아니, 형사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건가요, 저거? 아니요, 지금 가능하죠. 물론 가능하고 이제 폭행으로 처벌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해로 하려면 진단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진단서 지금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진단서나 이런 건 구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폭행으로 처벌이 될 것 같고요. 폭행으로 처벌이 된다면 좀 그 대신 벌금형이나 이런 징역형은 굉장히 좀 약하기 때문에 좀 거기다 또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전과가 특별히 없는 이상은 또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 정도 사안, 이렇게 사회적 공분을 낳은 사안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법 정서와 실정법과는 또 이렇게 차이가 있군요. 네, 또 이게 피해 사실이 많다고 해도 선수들이 증언해서 어디까지 입증을 해줄까. 그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폭행이라는 죄가 법정형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증되는 게 상해나 그 이상이 아니라 폭행만 입증이 될 것 같으면은 좀 그 법정형은 매우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양형위원회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폭력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렇게 계속 근절되지 않으니까 스포츠 폭력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가중 처벌한다거나 이런 입법 조치 같은 것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양형위원회에서 물론 이렇게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렇죠. 예, 폭행했을 경우에는 양형이 가중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상해죄나 무슨 치사 이런 것처럼 굉장히 높일 수는 없거든요. 예. 이게 지금 학대나 뭐 폭행 그 자체로 인해서 사망한 거라기보다는 조사 과정의 억울함도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극단적 선택이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형을 올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체육계 문화 관행들을 바꾸는 문제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잘못된 연고주 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사안들 하나의 모델로 해서 우리가 빈 사각지대가 어딘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걸 갖다가 확인해서 깰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저렇게 아무리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저것은 다시 한번 반복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들을 네. 만들어내고 중앙청원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